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주면 면접이네요. 기본적인 면접 준비 말고 도와드릴 부분이 뭐가 있는지 생각하다가 뉴스 기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 요약하는 방법이랑 답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사를 언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선 한국 뉴스를 검색하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검색 사이트에 항공사 이름을 넣고 최신 뉴스로 설정해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같은 내용으로 중복 기사가 되게 많이 뜨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중복 기사도 많이 보면서 같은 뉴스를 어떤 방식으로 다른 단어나 표현들을 사용해서 썼는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중복 기사 없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 간단하게 정보만 얻으려고 하니까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합니다. 검색 사이트에 항공 뉴스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상단에 항공정보 포탈 시스템 항공 뉴스란 사이트가 나와요. 클릭해 볼게요. 들어가면 여권이나 비자에 관련된 변경사항이라든지 다양한 뉴스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항공기 정보라든지 항공사 코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소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항공사 다니면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자주 확인을 했었고요. 기타 정보들이나 또 아이아타 관련된 규정 같은 것들이 종종 한국어로 나와 있어요. 아무튼 객실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이트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대한항공 기사 찾아보는 거니까 상단으로 바로 가볼게요. 보이시죠? 항공뉴스. 거기서 오른쪽으로 국내 항공 누르시고 하면은 기사가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대한항공 뉴스만 보면 되니까 상단 우측에 있는 검색창을 좀 활용해 볼 건데 이렇게 봐야지 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간 설정도 가능한데 최근에는 기사가 많이 없으니까 쭉 한번 살펴볼게요. 12월 뉴스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뉴스를 12월 1일부터 정리를 한 거를 같이 볼 거예요. 대한항공 소형기에서도 180도 좌석 만나보세요. 제목부터 180도 좌석 중요한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되고요. 쭉 한번 볼게요. 저는 뉴스를 볼 때 처음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같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도 한번 쭉 보면은 여기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넘어오면은 국내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소형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180도 그리고 조금 중요한 키워드는 완전 평면 항공기 이름 에어버스 A321 네오라는 이름을 가진 항공기네요. 그리고 12월부터 운항 시작 며칠을 밝혔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항공이 도입한 A321 네오는 182석 규모의 협동체 단일 통로가 있대요. 소형 항공기라니까 통로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가운데 동남아,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 위에서는 그냥 소형기라고만 언급을 했어서 여기 보시면 동남아, 중국, 일본 초입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대한항공의 이제 높은 등급의 좌석 이름이죠. 그리고 에코노미 174석 등 총 182석으로 꾸며졌다. 소형 여객기 중에서는 최초로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이런 거 면접에서 말씀하실 때 180도를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침대형 좌석이라는 좀 좋은 말 있잖아요. 가끔 180도가 편편한 거 알고 있지만 진짜 실수로 360도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침대형 좌석 숫자에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44cm 크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건 그냥 이 모니터 크기가 그렇다는 거니까 팔 길이 부분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무선 충전 가능하다. 이런 거는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코노미 좌석에는 기존보다 10cm 더 커진 33cm의 개인용 모니터도 커졌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좌석마다 설치된 개인 옷걸이.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거는 피로감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것들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대한항공 A321 네오의 프레스티지석은 조각보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을 사용했다. 패턴 얘기해줘도 되는데 조각보 이런 것도 기억 안 나면 편안한 패턴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말씀 바꿔주셔도 되고요. 색상도 다크그레이와 골드 고급스러운 분위기 기억나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븐 패턴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에어스페이스라는 이 표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오버헤드빈 기내 선반의 크기도 인테리어에 대비 40% 확대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거는 수화물 수납 공간이 커진 거, 그리고 에어스페이스가 적용된 안에서 수화물 확대됐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여기 내용에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모니터랑 다양한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공기를 소개하는 이 에어버스 회사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거를 기억해서 언급할 것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침대형 좌석이라는 것과 보다 편안해진 좌석으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기억이 남았다 했을 때는 에어스페이스가 적용이 되면서 기내 수화물 수납 공간도 더욱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내 와이파이 제공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요새는 거의 다 제공이 되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료를 결제한 후 기내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내년부터 사용 가능한 거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7378 등 신규 도입 항공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럼 이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항공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A321 네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형기면서 단거리 노선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30대까지 늘릴 계획 이런 거는 언급 안 하셔도 돼요. 30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냥 쭉 한번 보세요. 787, 9, 787, 10 뭐 이런 거는 항공기가 같은 종류인데 인원수가 조금 더 커지는 걸 뭐 9, 10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마지막을 볼게요. 퇴역시킨대요. 777이나 A330은 퇴역을 시킨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퇴역시키는 거니까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엔진 확보, 정비 부품 도입 이것도 다 어려우니까 그냥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2회 연속 획득.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9일 잠실 롯데월드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거 좀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업계 최초로 보이는 ARS를 도입한 점도 인정받았다. 고객들이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간단한 터치를 통해 보이는 ARS 다들 아시죠? 그리고 챗봇, 상담 언어 서비스 운영을 하면서 소통 채널 확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업데이트 센터 플랫폼을 운영했대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입국 규정, 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수화물 탑재 안내 알림 서비스, 고객 작성 서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기내식을 출시했네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죠. 내년 3월부터는 세계 소믈리에와 협업으로 선정한 50중의 국내 신규 기내 와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네오 기사 같이 있네요. 고효율 친환경 항공기. 자, 네오 기억 안 나면 그냥 효율성이 좋은 친환경 항공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품질 지수 이런 것도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올해 항공사, 뭐 화물항공사, 표준협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객 중심 경영이라는 것, 고객 경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이런 멘트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는 대한항공이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곳에서 2회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좀 뭐 경영 인증 2회 이렇게 순서대로 다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보이는 ARS나 챗봇 등 비대면으로 손님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최근에 새로운 기내식 메뉴를 출시하면서 내년에는 세계적인 소믈리에와 협업으로 새로운 신규 기내 와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여행이 좀 더 편안하고 또 편리하고 또 다양한 식사까지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대한항공의 고객 중심의 아니면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건 아닌데 11월 28일 기사 중에 우리 외투 맡기는 서비스 아시죠? 코트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서비스명은 암기해 두셔도 좋아요. T2에서만, 대한항공이 지금 T2에만 있으니까 제2여객터미널에서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 준다라는 거.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3개월간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누구나 국제선 항공권 구매 승객 누구나, 어떤 친구들은 가끔 이런 거는 뭐 높은 등급 손님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잘 읽어보면은 모든 승객 누구나 구매하셨다면 가능한 거고요. 최대 5일 동안 무료로 맡길 수 있으니까 5일이 경과하면은 보관료 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트룸 보너스도 있네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는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꼭 요금이 아니라 마일리지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했다고 하니까 이런 배려 넘치는 부분 기억하면 좋겠죠? 모바일 쿠폰 이런 제시하면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진 택배 접수처에서 받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해서 주로 더운 지역으로 여행 가는 승객들에게 겨울철 인기 있는 맞춤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밀고 있는 서비스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고요. 외투가 오염 변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모난 기사도 없고요. 조금 이전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사고 났던 파트의 기사들이 좀 언급이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으로 사건 사고가 뭐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실 필요가 없고 좀 내려가 보니까 10월 27일 기사 중에서 스튜어디스, 스튜어드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남녀 승무원 모두 FA라고 써서 플라이트 어텐던트 해서 그냥 승무원의 명칭을 영어 명칭을 새로 바꿨다고 합니다. 남녀 성별을 나누지 않고 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서비스 관련된 기사를 언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약하는지는 그냥 앞이랑 끝을 같이 보면서 이게 이 뉴스가 뭘 말하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답변은 서비스적인 면으로 혹은 나에 관련돼서 풀어내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기사를 언급하면 좋은지는 서비스 관련 기사라든지 제공해 주려고 하는 모습, 기업이 발전하려는 방향에 어울리는 그런 기사들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치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만 알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본 기사는 최근 본 기사는 어떠어떠한 기사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됐고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면접 잘 보고 오세요. 안녕.